옛날 예적 태백산에 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인 태백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마을의 노인들은 태백산의 깊숙한 곳에는 수백 년 이상 살아온 신비로운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 정령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마을의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믿어졌다. 마을의 아이들은 늘 정령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가장 어린 아이였던 은수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은수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태백산의 정령 중 한 명이 자신을 찾아와 깊은 산속으로 초대했다고 한다. 꿈에서 깬 은수는 그 꿈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고 싶었다. 은수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태백산의 가장자리로 가서 산을 바라보며 정령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산과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마치 산속의 정령들이 자신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은수는 태백산으로 떠나는 모험을 결심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외치는 정령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은수는 이른 새벽에 작은 배낭을 메고 태백산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몇 시간 동안 산의 경치를 즐기며 걷던 그녀는 점점 산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날따라 산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하게 느껴졌으며 주변의 나무들은 부드럽게 일렁였다. 곧 은수는 빛나는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태백산 정령의 집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은수는 정령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정령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임무를 맡고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또한 은수에게 이 특별한 순간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녀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 은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은수는 태백산의 이야기를 외부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책을 써서 정령들과의 만남과 자연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수의 이야기를 읽고 태백산을 방문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녀의 노력 덕분에 태백산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은수는 평생 동안 태백산의 정령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마치 정령들이 자신을 은밀히 보살펴주는 듯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로웠으며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고분과 사찰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그들이 모르는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천년 전 신라의 왕이 힘겹게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어느 날 밤 신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북이 나타나 왕에게 말했다. 폐하,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경주의 가장 큰 연못에서 깊은 바닷물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황금 진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주는 신라를 천년 미래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왕은 아침이 되자 꿈의 내용을 최고 대신과 공유하고 즉시 경주의 가장 큰 연못을 찾아 그곳에서 황금 진주를 찾아내리라 결심했다. 대신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일대 수색을 시작했지만 연못은 깊고 어두웠다. 며칠이 지나도 진주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중 어린 소년 하나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하랑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연못 근처에서 나무를 캐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랑은 어머니의 손을 도와 연못가에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그는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달리 물속 생명체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어느 날 하랑은 연못가에서 물속으로부터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리로 와라 아가야. 너와 나는 오래전부터 서로의 존재를 알았느니라. 놀란 하랑은 물가에 귀를 기울였고 곧 연못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북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거북이는 하랑에게 자신이 신라를 수호하는 존재이며 왕이 잡고 있는 황금 진주를 원래 맡았으나 오래전 인간 세상의 어리석음에 실망하여 연못 깊은 곳에 숨겼다고 이야기했다. 거북이는 계속하여 말했다. 너는 마음이 순수하고 따뜻한 아이로구나. 내가 이 진주를 가져가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세상 밖으로 내놓을 수 있단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한다. 이 진주는 욕심 많은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 빛을 잃고 만단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선한 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라. 하랑은 거북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심사숙고 끝에 연못으로 뛰어들어 황금 진주를 거북이로부터 받았다. 이후 하랑은 진주를 왕에게 전했고 왕은 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나라를 다스렸다.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진주는 신라를 보호하며 그 힘을 발휘했다. 왕은 하랑의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사하며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그의 가족에게는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땅을 하사했다. 그 후로 하랑은 신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왔다. 오늘날 경주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연못을 지나가며 하랑과 황금 거북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 연못이야말로 신라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말한다. 거북은 여전히 그곳에서 경주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며 연못가에 조용히 서서 고개를 숙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평창이라는 아름다운 고산지대에는 눈이 아주 많이 오는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 겨울은 너무나도 추워 나뭇가지마저 얼어붙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평창의 산 깊은 곳에 산다는 눈꽃 요정들이지요. 눈꽃 요정들은 매년 겨울이 오면 더 이상 눈이 오지 않도록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겨울을 즐기게 햇빛을 받아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어느 해 너무나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목동들과 마을 사람들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땔감은 얼어붙고 식량은 부족해지며 사람들은 웃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때마다 산속 가장 높은 봉우리에는 하늘나무라는 신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평창의 모든 생명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마법의 나무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고 용기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늘나무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는 마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덜고자 하늘나무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산을 사랑했고 항상 긍정적이며 용기 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 소녀였지요. 소망이는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깊은 설산을 넘고 추위에 몸을 녹이며 매서운 바람을 이겨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눈꽃 요정들과 만났습니다. 요정들은 소망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에게 마음을 잃지 않고 결국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소망이는 하늘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반짝이는 눈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천상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망이는 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나무의 눈꽃들이 밝게 빛나면서 마을 전체로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꽃들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면서 얼어붙은 나무는 생기를 되찾고 마을에는 풍요로운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평창의 겨울은 모두가 기다리는 축복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망이의 용기와 사랑을 기리며 매년 겨울마다 그녀를 기억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평창의 겨울은 눈 속에 숨겨진 따뜻한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속 깊은 곳에서는 눈꽃 요정들이 소망을 이끌었던 하늘나무 아래서 겨울이 오면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평화로운 강이 흐르는 한국의 아산 지역에는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숨기고 어느 바위산 깊은 동굴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산 지역 사람들은 가끔씩 빛나는 용의 비늘과 그윽한 눈빛을 숲속에서 목격했다고 전해지곤 했다. 이들은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고 용산이라며 불렀고 용에 대한 이야기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에게 신비로움과 경외심을 심어주었으며 매일 밤 불가에서 이야기로 전해지곤 했다. 어느 날 아산의 작은 마을에 수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수아는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고 곤충과 새들과 함께 노는 걸 좋아하는 소녀였다. 하루는 숲속을 산책하다 용의 비늘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작은 빛을 내고 있었고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다. 수아는 이 비늘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날부터 숲을 더욱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봄날의 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수아는 숲속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음색이었다. 수아는 그 소리에 이끌려 용의 동굴로 향하게 된다. 이 동굴은 주변 식물들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마치 그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살아 있었다.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자 수아는 드디어 용과 마주하게 되었다. 용은 커다란 몸집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지만 그 속에서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수아는 두려움보다는 놀라움과 호기심에 가득 차 용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비늘이 당신의 것인가요? 용은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아무도 그 비늘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했구나. 수아는 용과 대화를 나누며 그것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용은 오랜 시간을 홀로 보내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인간들을 위협할 것을 염려하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수아는 용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노라 약속했고 용은 미소 지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 후 수아는 매일 동굴을 찾아가 용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용은 수아에게 아산의 자연과 역사의 비밀들을 들려주었고 수아는 동화 속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이 갈수록 둘의 우정은 깊어져 갔다. 그러던 중 엄청난 가뭄이 아산 지역에 찾아왔다. 사람들은 오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비를 불러오는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고 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용이었으나 결국 친구인 수아를 위해 용산 정상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거대한 휘파람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곧이어 아산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비를 맞으며 축제를 벌였다. 그날 이후 수아와 용의 우정은 아산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용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동굴로 돌아갔지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용은 가끔씩 하늘을 유영하며 아름다운 무지개를 선물로 남기곤 했다. 수아는 자라서도 용의 비늘을 소중히 간직하며 이번 이야기를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아산 사람들은 매해가 시작될 때마다 용과 함께 한 행복한 때를 떠올리며 서로에게 친절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다.